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그 바람 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가 내 텐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마치 20살 소녀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수진은 5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남편 민호의 밥상을 차리고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민호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이 벌써 8년째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중 민호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 왜 두고 갔지? 수진이 화면을 슬쩍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남 호텔 체크인 완료. 그 짧은 문구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가슴속 예감이 이미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자 수진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빠, 오늘 어디 다녀왔어? 뭐? 회사 일로 바빴어. 민호의 대답은 건성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가 포착됐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떼지 않았죠.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수진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 민호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한 추억이 스쳤지만 이제는 그 추억도 먼지 쌓인 사진처럼 희미해졌어요. 마트 일이 끝난 오후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민호의 회사 근처를 우회했어요. 혹시 그 호텔로 가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의심이 작동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민호의 옷장을 열어보니 새로 산 셔츠와 넥타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다 뭐야?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돌아와서도 수진은 아무 말 못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가 좋아하는 메뉴지만 민호는 오늘은 피곤해라며 한 입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혼자 식탁에 앉아 눈물을 삼켰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30년 전 신혼 때 민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주인공이었죠. 다음날 아침 수진은 민호의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했어요. 아이 생일 날짜요. 화면에 뜬 메시지. 강남 호텔에서 만난 그 여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진은 마트로 출근하며 결심했어요. 이혼까진 아니라도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해. 그 생각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에 피어올랐어요. 수진은 민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기가, 새로운 옷차림, 그리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죠.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남을 지나다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민호를 봤어요. 그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중이었죠.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핑 도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집에 돌아온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민호가 돌아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가슴속에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을 삼켰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다짐이 수진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도 민호의 얼굴이 스쳤어요. 그 웃음, 그 손길이 이제는 칼날처럼 아팠죠. 퇴근길에 수진은 강남 호텔 근처를 또 돌아봤어요. 이번에는 민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숨을 죽이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민호와 여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20살쯤으로 보였고 민호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죠. 수진은 기둥 뒤에 숨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웃음을 주지 않는 걸까? 집에 돌아온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 주름진 눈가. 그 모습이 자신답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민호를 위해 뛴 것들이 스쳤어요. 아이들 키우기, 집안일, 회사 도와준 시간들, 모두가 헛수고처럼 느껴졌어요. 밤에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오빠, 오늘 강남 갔어?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회사 미팅이라며 피했지만 그 눈빛에 거짓이 보였어요. 수지는 나 알아. 그 여자라고 말하려다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수지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드레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걸 입고 어디 갈까? 수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어요. 다음 주말 수지는 혼자 한강공원에 갔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추억이 피어올랐어요. 민호와 첫 데이트 한 곳이잖아.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좋았어요. 강변을 산책하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이혼은 아니라도 변화가 필요해. 그때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요즘 어때? 그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관찰하자. 자신에게 말했어요. 민호의 외도는 단발성 아닐 것 같았어요. 매일 늦은 기가, 새 향수, 그리고 집안의 침묵. 수지는 노트에 민호의 행적을 적기 시작했어요. 일기처럼, 하지만 증거로써요. 그 노트가 수진의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을 하던 수지는 고객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강남 호텔에서 회사원 외도 소문 돌던데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덜컹했어요. 민호의 회사원일까? 수지는 집에 돌아와 민호의 노트북을 봤어요. 비밀번호를 풀고 메일을 열어보니 여자와의 채팅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도 만나자. 그 글씨가 수진의 눈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30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 눈물이 바닥을 적시며 수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을 시작할 때야.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던 수진에게 지원의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요즘 왜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지원은 수진과 동갑내기 친구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수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의 외도, 외로움, 투명인간 같은 결혼 생활까지.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내 인생도 살아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취미가 필요해. 지원의 제안은 산책 동호회였어요. 서울 근교에서 중년들이 모여서 등산하고 힐링하는 모임이야. 나도 가는데 너도 한번 와봐. 수지는 망설였지만 한 번만 일하는 말에 동의했어요. 첫 모임은 한강 근처 공원에서 열렸고 수지는 혼자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최현우예요. 동호회 리더입니다. 현우는 58배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으로 전직 경찰다운 믿음직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수진의 마음이 살짝 녹았습니다. 모임에서 다음 주말 북한산 등산 계획을 세우며 현우는 초보자 수진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말투가 민호와 너무 달라서 수지는 오랜만에 웃음이 났어요. 모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이 문자했어요. 어때? 재미있었어? 수지는 응, 좋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에는 현우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집에 민호는 또 늦게 돌아왔고 수지는 오늘 동호회 갔어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그래 하나로 끝냈어요. 그 무관심이 더 아팠죠. 다음 날 수지는 지원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지는 현우 리더 좋은 사람 같아라고 말했어요. 지원은 웃으며 그렇지? 그분 과부 잃고 5년째 혼자 사는데 사람이 진짜 좋아. 너도 천천히 해봐라고 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주말 수지는 등산복을 샀어요. 오랜만에 쇼핑이라 설렜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니 조금 젊어진 기분이었죠. 북한산행을 앞두고 수지는 준비를 했어요. 물통과 간식, 그리고 작은 노트에 현우의 말을 적었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말이 수진의 힘이 됐어요. 모임날 아침, 수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수지는 나 등산 간다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조심의 하나뿐이었어요. 산길에 올라서며 수지는 바람을 느꼈어요. 자연의 공기가 가슴을 채워줬어요. 현우가 앞장서며 수진 씨, 여기서 휴식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 배려에 수지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회원들과 대화하며 수지는 웃었어요. 이런 자리가 필요했구나. 현우는 수진에게 등산은 인생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철학이 수진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은 민호에게 등산 재미있었어 라고 했지만 민호는 TV만 봤어요. 수진은 상관치 않았어요. 이제 자신의 세상이 생겼으니까요. 첫 등산날, 수진은 새벽에 일어나 지원이 사준 등산복을 입고 출발했어요. 북한산에 도착하니 회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현우가 수진을 위해 좋은 코스를 안내해줬어요. 이쪽 길이 초보자에게 딱 맞아요. 따라오세요. 현우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수진은 숨이 차지만 기분 좋게 올랐어요. 정상에서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 대단해요. 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피하세요. 근처 암자로 갑시다. 현우의 리더십이 빛났죠. 수진의 신발이 미끄러지자 현우가 손을 잡아줬어요. 암자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수진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집에서는 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나 혼자 외로워요. 현우는 조용히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어요. 외로웠지만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버텼죠. 수진 씨를 보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손이 스쳤고 따뜻한 눈빛이 교차했어요. 비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아닌 설렘이었어요. 암자 안의 촛불이 둘의 얼굴을 비추며 그늘은 서로의 그림자를 겹쳐놓았어요. 현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수진은 그 촉감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어요. 현우 씨, 이러면 안 돼요. 수진이 속삭였지만 현우는 수진 씨,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암자를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어요. 산을 내려오며 현우는 다음에 또 봐요 라고 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민호는 여전했지만 수진은 상관치 않았어요. 현우의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생각나요. 그 문자가 수진의 하루를 빛나게 했어요. 다음 모임에서 수진은 현우와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산책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의 아내 잃은 이야기, 수진의 결혼 고통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수진은 느꼈어요. 이 감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요. 등산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오후, 수진의 핸드폰에 동호회 카페 알림이 울렸어요. 지난 등산 사진 업로드. 제목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니 그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비를 피하며 손을 잡고 웃는 자신과 현우의 모습. 배경은 북한산의 울창한 숲.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밝아서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회원들의 댓글은 장난기 가득했죠. 좋은 케미, 커플 인증. 리더님, 수진 씨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퍼지면, 민호가 알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수진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죠. 민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수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수진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화면에 뜬 그 사진, 현우와 함께 웃는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죠. 오빠, 그건 동호회 사진이야. 그냥. 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민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손잡고 웃는 게 그냥, 나를 바보로 하나?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등산, 웃기지 마.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질투는 수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듯했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야말로 강남 호텔에서 그 여자와 손잡고 나오는 걸 봤어. 그건 그냥이었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회사 일이었다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엌안은 갑자기 좁아진 듯했어요. 민호가 다가오며 너 신 넘어서 이런 짓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래?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아이들, 당신이 외도할 때 아이들 생각은 했어. 나 30년 동안 당신 밥상 차리고 집 지키고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민호는 할 말을 잃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화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의 전조였죠.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인가? 다음날 아침 민호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발신자는 옛 동창의 친구 혜경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소문이야? 민호 오빠가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등산 동호회에서 남자랑 뭐래? 혜경의 목소리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순간 멍해졌어요. 민호가 퍼뜨린 거야. 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나도 들었어. 민호 오빠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 그때도 호텔 소문. 그 말에 수진의 머릿속에 옛 추억이 스쳤어요. 10년 전 민호의 첫 외도 사건. 회사 출장이라던 그날 수진은 우연히 동료의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 씨, 어제 그 여자분 재미있었어요. 그때 수진은 참았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정 분열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혜경아, 나 이제 참기 싫어.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혜경은 한숨을 쉬며 너도 내 삶 살아. 우리 나이쯤 되면 후회 말고 라고 위로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눈가. 하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오후에 민호의 동료인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누님, 민호 형이 화내시던데 사진 봤어요. 동호회 재미있나 봐요. 장난기 어린 문자가 더 화가 났어요. 수지는 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소문 나 혼자 짊어지지 않을 거야. 저녁에 민호가 다시 집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술기운이 돌았어요. 회사에서 다 웃더라. 내 아내가 늙어서 바람피워. 그의 말에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탓이야. 당신 비밀부터 드러났으니까. 민호는 테이블을 쾅 치며 그건 오해야. 너처럼 증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수지는 모든 걸 포기할 뻔했지만 현우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버텼어요. 아니, 아직 싸워야 해. 이틀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어요. 28살 딸은 결혼한 지 2년째로 바쁜 직장 생활 속에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게 전부였죠. 엄마, 갑자기 와서 미안. 근데 엄마 목소리 이상해 보여서 은지가 안겨오며 말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그냥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지만 은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순간 알림이 떴죠. 오늘도 당신 생각나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현우.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누구예요? 수지는 당황해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은지야, 그건... 하지만 은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라고 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의 외도, 등산 동호회에서의 만남, 현우와의 따뜻한 순간들까지. 은지는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아빠는 항상 바빴고 엄마 혼자 다 해주셨어요.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아빠는 핸드폰만 봤죠. 나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은지는 계속했어요. 현우 아저씨, 엄마가 웃는 사진 봤어요. 오랜만에 봐요. 엄마의 그런 미소. 수지는 하지만 가정을 망치면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 아빠가 먼저 망쳤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나랑 오빠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한테도 말할게요. 은지의 포옹이 따뜻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날 오후 모녀는 한강으로 산책 나갔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라는 은지의 말이 수진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강해. 사랑해.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도 용기 낼 수 있어. 은지의 방문 후 수진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한정식,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를 정성 들여 준비했어요. 부엌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옛날 신혼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민호가 들어오자 수진은 미소 지으며 오빠, 오늘 같이 먹어요. 얘기 좀 해요. 라고 했어요. 민호는 피곤한 듯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자 수진은 용기를 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 외도 나도 용서할게.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한 입 먹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회사 매일 봐야 해. 수진은 참으며 핸드폰 내려놓고 들어줘. 30년이야. 우리 아이들 키우고 집 지킨 게 다 모였어. 민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게 내 일상 아니야. 내가 돈 벌어주니까.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돈, 사랑은 나 사람으로 대해줘. 민호는 웃음이 났어요. 사랑, 드라마 봤어. 나이 먹으니까 감상적이네. 나도 내 삶 있어. 그 동호회 남자처럼 그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피곤해. 나갈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수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 음식은 그대로 차가워졌어요. 눈물이 떨어지며 수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나 혼자서라도 살아갈 거야. 그 밤 수지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현우의 답. 수진씨, 당신 강해요. 기다릴게요. 그 문자가 유일한 불빛이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흘렀어요. 베개를 안고 누워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새겼어요. 신혼 때 민호와 한강에서 피크닉한 날, 첫 아이 은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 민준이었어요. 30살 큰아들은 은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한 거였어요. 엄마, 은지한테 들었어요. 아빠, 또 그랬대요.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엄마, 어렸을 때 아빠가 집에 안 오면 엄마가 울던 거 봤어요. 나 미안해요. 엄마가 왜 참았는지 알아요.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침묵하다. 엄마 결정 존중해요. 나랑 은지, 엄마 편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와요.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창가로 갔어요. 비가 그치고 별이 보였어요. 그래, 새 출발이야. 그 다짐이 아침을 밝히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제주로 떠날 때가 됐죠. 민호의 무관심에 수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혼하자. 나도 내 삶을 살겠어. 별거를 시작한 수지는 혼자 제주도로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30년의 추억을 되새겼죠. 제주 해변에서 텐트를 치며 동호회에서 배운 기술로 자유를 느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여기서 만나다니. 현우도 혼자 힐링 여행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과일과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어요. 수지는 이혼 결심을 털어놓았고 현우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라고 안아주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
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지는 느꼈어요. 50에도 사랑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제주의 바람이 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어요. 수지는 현우와 함께 성산 일출봉을 올랐어요. 정상에서 바다를 보며 이제 나의 인생이라고 중얼거렸어요. 현우는 함께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주에서의 날들이 수진을 바꿔놓았어요.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진은 민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답장은 차갑게 왔지만 수진은 자유로웠어요. 현우와의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끝까지 참아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진처럼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떠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인공 수진에게 힘을 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